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입니다. 정치 평론가들도 별로 방송에서 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저의 생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 단일화와 관련해서 모든 언론과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이 단일화에 응할 것이냐 안 응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준석 후보가 지금까지 강하게 단일화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긋기를 너무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 또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 극우 보수와의 단절,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자 한동훈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 2번이라는 그 선거운동에 나서고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힌 그런 유니폼을 입지 않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비난하는 쪽으로만 지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정쩡한 지금 스탠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본인이 요구한 것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한동훈 후보에게만 러브콜, 프로포즈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누구도 일고초려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면에 김문수 후보 선거 캠프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하와이에 가 있는 홍준표 전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세 사람인가가 하와이로 날아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나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국무총리를 제안받았다는 그런 설까지 흘러나오면서 김문수 후보는 바쁘게 하와이로 사절단을 파견한 거죠. 말하자면 설득 사절단이죠. 이렇게 홍준표는 탈당도 했고 하와이에 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설득 사절단을 보내면서 국내에 있는 한동훈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지금 단일화의 핵심에는 이준석이라는 개혁신당 후보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과의 단일화가 절실합니다. 이것은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단일화입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는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보수를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같이 보수를 이끌 두 쌍두마차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현재로서는 라이벌 관계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으로 한동훈 후보 측에 무슨 언론에 나오면은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한 번도 이준석 후보를 아직까지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이준석은 반드시 필요한 인물, 한동훈 후보는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인물입니다. 또한 이 홍준표 후보가 하와이에 가 있는데 여기까지 사람을 보낸 것은 이준석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가깝습니다. 우리가 가깝고 서로 각별한 관계라는 걸 두 사람이 다
언론을 통해서 이미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홍준표 전 후보가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아마 보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이준석과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한동훈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준석 후보는 얼마 전 앙숙관계이던 안철수 후보와까지 화해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또한 이준석의 그 선거운동 장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이준석 후보 마음을 돌리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만나서 어떤 모종의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으로 뽑은 것도 이준석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젊은이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개혁할 의지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선거에 도움이 안 돼서가 아니라 아니면은 같이 경쟁을 했던 라이벌이 돼서가 아니라 순서로 볼 때 우선 이준석과의 단일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 시급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홍준표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후보에게 사람을 보내서 설득을 했고 마음을 어루만졌고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설득에 나서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금 5차 방정식 오각함수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풀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만큼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이 보수 국민의 후보로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이 됐다. 사실 김문수 후보보다 이준석 후보가 안 되더라도 후보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마음을 돌려먹는다면 모두 준다고 그랬어요. 후보만 빼고 모두 다 준다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이준석의 그 화력, 전략적 사고와 추진력, 행동력이 김문수 후보와 합쳐진다면 김문수 후보 또한 국민들이 참 점잖은 사람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지금 시작했습니다. 부인 또한 이재명 부인 김혜경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역시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깨끗한 경기도지사의 청렴한 부인이었구나. 이거를 알기 시작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후보 부인 토론회를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준석은 지금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강한 부정일수록 긍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 국가적인 차원 대한민국을 살려야 됐는데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살리는지 이준석만큼 저는 그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내가 국민의힘하고 같이 뭔가를 도모하더라도 나는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다. 너네들한테 나는 두 번 다시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하고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놓고 얘기하세요. 이준석 후보 대놓고 요구해도 돼요. 욕하지 않아요. 이준석이 그동안 너무너무 많은 당하고 정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해도 욕할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